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수요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흘러내려서 사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재밌는 걸 해도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내일을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마감 시황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힘찬 내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 내린 2639.06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에 2615.5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장중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1.64% 내린 896.18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9,052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2,418억 원, 외국인은 6,81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만 시장에서 사들였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1,934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1,816억 원, 외국인은 114억 원 팔아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프라는 경제 버팀목, 경기 부양 카드 꺼낸 시진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최근에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 봉쇄 통제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죠.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다시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일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수단도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중국까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오늘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1%대 낙폭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돋보였는데요. 이런 흐름, 러시아가 유럽 일부 국가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죠. 수급 우려가 불거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자, 이런 주가의 흐름에 지금 올라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화면에 나오는 빨간 셔츠의 그 빨강색이 너무나 그리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오늘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을 좀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일단 뭐 전저점 구간을 저점으로 지켜주고 양봉으로 그래도 오늘 시장이 뭐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1% 넘게 조정을 받았지만 올라서 끝났다라는 부분은 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미증시가 한 2.8% 빠지고 나서 다음 날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미증시가 한 1.3% 정도 올랐었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는데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올랐는데 이거는 그냥 반등일 뿐이지 하방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지수상, 그러니까 나스닥의 지수를 보게 되면 전저점을 이탈을 시켰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구간을 지켜주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증시가 뭐 이 정도로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았을 거다 생각은 드는데 뭐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래서 뭐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뭐 지수가 뭐 2,600포인트 뭐 코스피 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시장은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어쨌든 시장은 결국 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내려가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우리 시장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주연 파트너의 닉네임이 널리 투자자들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해서 홍익이잖아요. 자, 그런 만큼 널리 투자자들을 어떻게 이롭게 해주실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오늘 힘들었던 마음도 좀 달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플레에 따른 긴축 우려로 위축이 돼 있던 시장에 이번엔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덮쳤죠. 자, 지난밤 뉴욕 시장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충격을 함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듯이 중국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자, G2발 경기 우려 오늘 이 얘기 좀 상세하게 짚어보는 게 좋겠어요. 네. 자, 먼저 뉴욕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크게 불거진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시청자분들도 요즘 워낙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배경에는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6월 달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뭐 미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었죠. 항상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조정을 좀 먼저 받아왔었고 제가 이 지수 관련된 이야기, 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2018년도 코스피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나스닥의 2018년도 차트를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거지면서 이머징 국가에서의 자금 이탈 그리고 미증시는 계속 빠지지 않고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차트를 딱 비교를 해놓고 보면요, 뭐 이머징 마켓 전 세계에 이제 풀려있던 자금들이 금융 위기 이후에 풀려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뭐 하락폭으로 보면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의 선물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천조국의 이름에 걸맞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었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단 한 번의 추세 이탈이 없었는데 이번에 강하게 추세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쉽게 돌리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호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좀 굉장히 안 좋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선물은 지금 저점을 이탈시켰어요. 그러니까 2,600포인트 부근을 갖다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저점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나스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저점을 또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뭘 말하냐면 계속해서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반등은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내려올 때 저항 자리를 다시 돌파해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방을 이탈하고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월 달에 저점을 잡았던 구간, 3월에 저점을 잡았던 구간, 이 저점대를 지켜주는 자리에서 오늘 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선물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자, 선물 차트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물 차트가 갑자기 안 되네요. 자, 일단 나스닥 차트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 뭐 우리나라 차트나 뭐 나스닥 차트는 지금 굉장히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600포인트라는 구간을 다시 재차 돌파를 하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4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되돌리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하방으로 지금 시장은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왜 그러면 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냐면 저점들끼리 연결하는 이런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만약에 한 번 더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차트쟁이 뭐 차트로만 맨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어디까지나 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시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를 갖다가 베이스로 깔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어요. 6월에 델타 변이가 생겼을 때 시장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후에 뭐 미국 파산 임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3,200선을 깨지게 되면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일단 추세가 꺾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상승에 베팅해 왔던 투자자들이 하락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는 상방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 놓여 있는 상황을 잘 지켜보면요, 빅스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5% 올리는 것보다 0.75%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뭐 긴축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금리 인상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게 하방의 끝일까? 주가는 좀 선반영한다라는데 이게 다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전에 눈을 떴을 때 제발 이렇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잠을 자는데 뭐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저점을 막 이탈했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드렸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나서 뭐 우리가 지금 와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하기에는 이미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중국의 인프라 투자 사실 좀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봉쇄를 지금 뭐 주요 도시들 봉쇄를 계속하면서 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현재 글로벌 상황적인 이슈들을 봤었을 때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원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그 원자재 가격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될 거고요. 결코 중국 경제에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월인가 11월인가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가 박살나고 사람들이 이제 고물가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잡기 위한 그런 뭐 궁여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뭐 중국 입장에서도 경기는 연착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여러분 알겠지만 인프라 법안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준에서 돈을 정말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운이 많이 하는 시점에 결국 그것도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미국에서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좋지 않단 말이죠.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카드를 잘못된 타이밍에 썼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카드라고 하기보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나빴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정말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 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카드를 탁 썼다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것도 제가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한 100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세계 멸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완전 무너질 경우에는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달러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항상 시장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결국 블랙스완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낮지만 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블랙스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쟁 관련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들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돼야 될 거고 일단 그래야지 뭐 공급망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뭐 인플레이션이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은 뭐 그때는 상황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한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건 너무 공급 과잉이 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이제 아마존 효과가 있었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이 박리다매식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가에 계속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공급망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회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거고 특히 전쟁이라는 이 부분이 확전이 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가파른 금리 인상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거고 제가 지난달 4월 초에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한 8조 정도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4월 달에만 5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결국 지금 4월 말인데 이 4개월 동안 미국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 자금 이탈한 규모를 보게 되면 네.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빼서 어디다 투자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방어주, 지금 KTNG, 통신 이렇게 확정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수급을 딱 보면요. 외국인들이 다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돈들은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고요. 빠져나간 돈들은 지금 채권 금리가 막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까 증시에 악영향이다 이러면서 빠졌잖아요.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싸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싸진 채권을 지금 사두고 이자도 벌면서 시간이 지나서 채권 가격이 정상에 왔을 때는 거기서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채권에 대한 부분 안정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부에서 이 이자를 갖다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상황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뭐 펄어비스를 매수해도 좋냐 많이 빠졌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손절해야 될 판인데 뭘 사겠다는 말이냐고. 네. 절대 사지 마시라.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요, 네. 기다리셔야 됩니다.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정말 진짜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뭐 한강 위에서 뭐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거나 그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 제가 2,400포인트 얘기 드렸을 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네. 정말 그냥 신빙성 없이 뭐 그냥 제가 던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 겁을 줘서 뭐 어떤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보이는 대로 방향을 그대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시장에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이라고 해서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때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영혼을 불살라서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서울경제TV에 여러분들 매일 애청하시고요. 제 방송 꼭 챙겨보시면서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주연 파트너도 사실 욕먹는 거 싫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명백히 안 좋은 신호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주연 파트너의 예측이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된 바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라던가 뭐 대체적인 투자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더니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자, 그래도 새로운 테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시장에서 그 테마를 포착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자, 저희 머니트렌드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테마주 발견하고 있고요. 또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덕도 신공항 테마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가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시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길게 볼 만한 테마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 이제 뭐 여러분들 며칠 전에 UAM이라고 관련주들이 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인수위에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뭐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전을 좀 제시를 하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 이게 그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너뛰고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어요. 네. 물론 뭐 부산에 경남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반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게 이제 지방선거가 좀 다가오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서울이나 부산에 대한 그런 선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그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덕도 신공항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가덕도 신공항도 좀 중요한데, 일단 천연가스 지금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가덕도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뭐 보시면 사실 오늘 그 시장에서 식량 뭐 거의 뭐 한 4월 내내 식량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 천연가스를 뭐 헝가리하고 폴란드에
공급 중단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올랐었어요, 어저께. 그런 부분들을 두고 지금 경기 침체가 나올 때 유가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지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이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격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 중국 봉쇄되고 막 이러면서 수요가 줄어들 거다 하면서 유가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이런 에너지 공급 차단,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 필요한 에너지는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경기 침체는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었을 때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경기 침체 이어진다 했을 때는 결국 유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좀 장기화되면서 뭐 가스 공급을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끊게 되고 그리고 뭐 원유도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게 되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자멸로 가는 길이겠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했을 때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와 에너지 유가의 상관관계를 예전의 텍스트처럼 교과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부분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봐왔다라면 이번에는 전쟁 이슈 때문에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분은 좀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전쟁 이슈로 이 전쟁 관련된 테마들이 순환매를 도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상한가를 갔어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이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대장이었죠. GSE,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대장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를 이쪽 종목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외에서 보니까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가 풀려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GSE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를 좀 굳건하게 이렇게 닫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서열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지 상한가 갔다라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하락해버린다든지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그냥 풀려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 괜찮겠지만 에너지 쪽은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공급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락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차트 잠시 제가 보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 유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을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 관련해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봉으로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는데 이후에 상승 파동이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 파동이 나왔는데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죠. 제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저점을 계속 지지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경우에 하방을 깨고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코스피 차트도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들이 요소요소에 보입니다. 저점을 깨기 전에는 항상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크루드 오일이 $109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저는 크루드 단기적으로 뭐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관련주들 너무 앞에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보더라도 대장주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는 가장 힘있게 가는 테마, 그중에서도 대장주를 가리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확하고 발빠른 대응도 필요합니다. 자,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그 모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힘든 시간 반드시 이겨내는 방법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자, 오늘 관련주들 한국종합기술, 영화금속, 인터지스 모두 상승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머니 섹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어저께 이제 이 예타 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침에 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나중에 요 섹터를 이제 딱 체크를 했는데 시간에 이미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네. 그저께부터 해서 좀 움직임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보시면 이 공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뭐 상한가가 간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뭐 한국종합기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유신이라는 기업도 뭐 설계 감리, 뭐 이 건설 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공항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금 강하게 올라줬고, 뭐 윈하이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고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던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집이 되었던지 어쨌든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시장이 그 안 좋을 때 보면 테마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요. 제가 항상 월말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마지막 한 주가 남았을 때 보면 기존에 강했던 테마들이 죽으면서 새로운 테마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생기는지 유심히 시장을 잘 관찰을 하고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테마로 여러분들 편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UAM 같은 경우는 사실 2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첫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쪽 섹터는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니까 한번 보유해 보실 분들은 가져가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베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쪽 UAM 테마고 이것도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신다면 가덕도 역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한 13조 정도 들여가지고 뭐 공항을 가덕도에 새로 짓게 되는 상황인데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항 설계라든지 뭐 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먼저 이렇게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 외에서 좀 움직인 가덕도 관련주들 보면 뭐 덕신 하우징이라든지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가덕도 공항을 만들 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고 영화금속 제일테크노 역시 뭐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비슷한데 지금 보면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주가가 바닥권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있고 덕신 하우징처럼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려가고 있는 형태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조금 더 강하게 터질 거고 조금 더 네.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테마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요. 물론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대장이긴 한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더 시세를 강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종목은 많습니다. 영화금속, 삼보산업, 뭐 홈센터 홀딩스, 동방성기, 성광밴드, 한국선제 굉장히 많아요. 동일제강, 그다음에 뭐 대한제강도 들어가고요. 영흥, 부산산업, 우수에MS, 세명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사실 시세가 좀 미미하게 움직였던 것들을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그래도 영향을 지금 조금이라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 종목들을 잘 보면 사실 뭐 테마라는 것 자체가 뭔가 뭐 대단한 실체가 있다거나 이렇게보다는 기대감에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가덕도 근처에 녹산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방에 뭐 가까운 곳에 본사가 있다라든지 땅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테마는 테마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뭐 데크 플레이트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항을 이제 설계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세를 더 강하게 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역시나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지금 테마가 좀 많기 때문에 아마 대장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시세가 좀 강하게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눌림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음식료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계속 강세를 보이던 돈이 계속 그쪽으로 쏠려가던 쪽이 확 무너졌어요. 네. 어저께 제가 그 도너리 스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간 외에서 음식료주들이 갑자기 확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끝나는 마지막 파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연상을 계속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장이 안 좋은 부분에서 매도세가 확 튀어나올 경우 고점에서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세력이 그 물량을 주가를 이렇게 띄워놓고 위에서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가를 띄워놓고 팔아먹는데 이제 주력을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정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다. 시장에 영향도 있었다. 그리고 월말이었고 어저께 뭐 그저께부터 해서 UAM도 움직였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을 찾는 데 시장이 주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테마 쪽으로 돈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음식료 관련주들도 워낙에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반등 나오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테마에 좀 들어가가지고 눌릴 때 들어가서 시세를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가덕도 테마가 괜찮은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셨으면 해서 가덕도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 테마가 부상하면 또 그 다음 테마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의 머니섹터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다음 테마로 눈여겨보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머니섹터 가져와 주셨고요. 자,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범양건영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이고 비중은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양건영 오늘 흐름 보니까요. 5,930원에 종가 형성했더라고요. 0.68%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뭐 6천 원이시면 뭐 거의 손실은 크지 않으시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 정책주로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동신건설이라든지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뭐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건설사들이 하나의 테마로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테마가 완전히 끝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한 차례 정도 강하게 좀 시세를 낼 수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점을 일단 잘 잡고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한번 시세를 주고 조정 주고 저점 잡고 추세가 살짝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6천 원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 3일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해서 반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저점 구간 뭐 5,500원짜리를 사실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범양건영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신다라면 지금 테마들 뭐 순환매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 흐름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사실 뭐 얼마로 잡아야 될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앞에 워낙 그 대선 테마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전고점 부근 좀 못 와서 적당하게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N자 상승 간다 하면 좀 굉장히 크게 뭐 10,000원까지도 올릴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일단 차트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눌린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 범양건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보유를 조금 더 해보시면 테마들 순환매 도는 상황에서 한 차례 더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0%에서 뭐 15% 사이에서 수익 보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 사실 이전에 서경의 부장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테마 부장으로 또 활약을 하셨던 이력이 있죠. 그만큼 테마에 대한 흐름 잘 보시고 또 시장의 흐름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문자로 샵 0082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시죠.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사진 찍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방법도 활용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주연 파트너가 선정한 머니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머니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은 부산산업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2.94% 하락이 나왔고 11만 5,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자, 오늘 두 차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다 반납하고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던 부산산업이었습니다. 네, 한참 테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산업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건 아니고요. 그쵸? 네, 그건 아닌데 어쩌다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뭐 부산 산업 같은 거는 사업성을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머니 섹터에 그 가덕도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부산 산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다죠. 그냥 부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바로 바다. 바다죠. 이게 서울 분들은 바로 바다가 생각나시구나. 그렇습니다. 뭐 딱히 부산 산업하면 뭔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묵도 생각납니다. 어묵도 생각나시나요? 삼진 어묵이 참 맛있죠.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죠. 네, 부산 어묵도 있고 한데 어쨌든 부산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힌트를 약간 드렸잖아요. 건설 네. 쪽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레미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덕도에다가 지금 공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멘트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네. 부산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서 그 레미콘 사업 굉장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부산 모든 곳을 이쪽에서 관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미콘 사업 같은 경우는 먼 곳에서 여러분 레미콘 차 보셨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제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너무 먼 곳에서 이거를 조달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산 산업이 이런 그 가덕도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다 보시면 되고,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역시나 시세를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많이 반납을 하고 최근에 8만 원대에서 꽤나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릎에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꼭지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목 정도에서 어깨 정도에서 이렇게 팔려고 하셔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제 생각에는 무릎 구간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관련주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에 땅이 있다. 땅이 있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가덕도에 땅이 있다거나 그 딱 근방에 섬이니까 그 근방에 땅이 있으면 괜찮은데 뭐 본사가 그쪽 근처에 있다든지 뭐 이상한 이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세 탄력이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런 종목들의 매수 버튼이 좀 쉽게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적적인 부분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렇게 볼만한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은 아니지만 좀 오랜 기간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런 기업이고 코스피 종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이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굉장히 좀 크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목표가는 대략 뭐 한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문제는 이제 매수를 우리가 좀 어디서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손절가는 지금 제가 한 11만 4천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 구간이 만약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일단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시간 외에서 제가 이제 방송국에 딱 와서 보니까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 외 가격이 한 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오늘 머니 종목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일 시가가 떴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내일부터 거래량이 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잘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단타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 종목 매수가는 제가 그러니까 장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공개 방송이 내일 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뭐 아침에 시작할 때 동시효과를 보고 시장가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거를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내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발견이 된다라면 종목 교체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온다라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또 공개방송 참여하시려면 제가 노란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부산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이만큼 부풀려 주시고 공개 방송 이야기를 하시니까 반드시 봐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입니다.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참여 링크,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 많이 활용하셔서 부산 산업에 대한 가격 전략, 상세한 대응 전략도 얻어가 보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장전에 정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그런 종목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종목도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